안녕하세요. 연수리포터 3기 배영수입니다. 그간 제가 연수리포터 활동을 하면서 주로 연수구에서 발생한 여러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데 좀 집중을 했는데, 오늘은 좀 예외적으로 취미라는 장르에 입각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자, 무슨 취미냐? 요새 유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뭘 했는지 다들 아시나요? 나이가 웬만큼 이제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있을 테지만, 요새 다시 유행이 되고 있어서 20대 이하 젊은 친구들도 아는 친구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음악을 듣기 위해 바이닐, 즉 LP라는 매체를 이용하려고 이 레코드판을 플레이어에 건 거예요. 옛날에는 이 플레이어를 턴테이블이라고 많이 불렀죠. 요새도 그렇게 부르죠, 아마. 참고로 제전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한 가수의 음반이 이렇게 나오면은 최소한 이제 3가지의 미디어로 나왔어요. 최근 거의 사망 선고를 받다시피 한 요 CD가 있을 거고, 요거 김현철 1집인데, 또 하나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있는 곡 CD, 그리고 잡음은 좀 많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이제 많이들 샀던 카세트 테이프 뭐 이런 거 있었죠. 핑클 1집, 내일은 늦으리 93년, 요거 좀 귀하죠. 네, 그런 것들 이렇게 지금, 그리고 제가 이 턴테이블에 건 요 레코드판까지 요런 매체들 3개의 매체로 보통은 음반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중반서부터 LP의 발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당시만 해도 전자기기나 오디오 시장에서는 편의성을 극대화한 작은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워크맨으로 대표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저는 미디어의 환경도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휴대도 좀 불편하고 보관도 좀 까다로우니까 편의성 측면에서는 가장 좀 불리했던 거죠, 이 LP라는 게. 게다가 이 LP 한 장이 이제 최대한으로 수록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 시장에서도 60분을 넘는 음반들이 많이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음반을 샀을 때 LP로 사면 2장짜리로 발매되지 않는 한은 한두 곡을 좀 뺐어야 됐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이제 LP를 프레싱하는 공장들이 점점 사라지고, 급기야 이제 2000년대 초반엔가는 모두 문을 닫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전후해서는 그 카세트 테이프, 제가 얘기했던 요 카세트 테이프의 생산도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때쯤엔 이제 그 MP3 플레이어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금 하나 들고 있는데, 요런 게 이제 MP3 플레이어였죠. 한 16기가 정도 되는 건데, 요게, 여기에 이제 음악을 담아서 듣는 게 이제 간편하니까, 카세트 테이프보다 더 간편한 요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쩌면 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미디어에 해당하는 뭐 이런 CD는 현재까지도 발매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근데 그마저도 대중음악 시장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나마 이제 클래식이나 재즈 시장에서 아직 좀 수요가 있는 편이죠. 실례로 최근에 그 세계적인 가수 아델의 새 앨범이 최근에 발매됐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아델 정도면 라이센스 발매를 했을 거거든요. 근데 하도 음반이 안 나가니까 이제 수입 앨범으로만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머라이어 캐리도 그랬죠. 예.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 지난 2000년대 말엽부터 이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정도서부터 다시 LP 시장에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CD로 앨범을 내는 가수들이 언제부터인가 그 LP와 같은 아날로그 마케팅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그 이상순 씨의 최근 앨범은 LP로만 발매가 됐죠. 요건데요. 이상순 씨의 최근 앨범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35,000원에서 40,000원 사이 가격에 LP로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데, 한 5곡 정도밖에 안 들은 EP 형식의 LP였어요. 그래서 가격이 약간 정규 앨범보다는 가격이 저렴했죠. 그리고 김현철 씨가 최근 내놓은, 가수 김현철 씨 유명하시죠? 김현철 씨가 최근 내놓은 11집 정규 앨범인데, 요거는 특이하게 LP하고 카세트 테이프까지도 나왔는데 CD로 나오지 않았어요. 대중들이 이제 LP와 같은 그 아날로그 매체에 탐닉하다 보니까 제작자들도 이제 CD보다는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돌 중에서도 뭐 샤이니나 뭐 레드벨벳 같은 친구들 중에는 뭐 기존의 미디어로도 물론 앨범을 냈지만
카세트 테이프 같은 포맷으로도 앨범을 냈었습니다. 또 일부 인디 밴드들은 악성 재고 문제가 좀 쌓여요. 많이 나가는 게 아니니까. 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CD로 앨범을 내고 정식 유통을 시키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 혹은 뭐 SNS 채널 등을 통해서 LP의 제작비를 소비자한테 미리 좀 받고 예약 형태로 발매하는 케이스도 좀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까지는 아닌데 아도이라는 인디밴드의 앨범인데 이것도 예약 판매를 했던 거라서 이 앨범의 실체가 이제 나타나기 전에 매진이 된 케이스, 그리고 이것도 예약 판매 방식으로 받은 거죠. 그 인디 뮤지션 중에 정차식이라고 굉장히 그 인디 쪽에서 고인물처럼 활동하시는 그런 분 계세요. 이분도 이제 LP로 이렇게 발매를 했었고요. 이것도 예약 발매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 앨범은 그 슈다의 차지스라는 팀의 앨범인데, 이 팀은 그 앨범을 만든 제작사에서 구글 계정인가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약을 좀 받은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들 채널을 통해서 이제 예약을 받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요즘 인디 쪽에서 좀 복고 사운드로 좀 잘 나가는 레인보우 노트라는 팀인데,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으로 진행을 했었죠. 와디즈인가에서 아마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갖고 진행을 해서 이제 예약을 받은 그런 케이스일 거예요. 뭐 그런 앨범도 있고, 그 외에 뭐 헤비메탈 밴드인 뭐 블랙 신드롬의 앨범, 그리고 뭐 베게린의 앨범들 등등, 이런 앨범들이 이제 모두 다 예약 판매로 이제 그 판매를 진행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방식을 이제 그 일부 아이돌 가수들도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예약 판매 방식을 뭐 최근에 LP 누가 나왔죠? 뭐 블랙핑크도 있었고 뭐 여러 아이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방식을 이제 아이돌 가수들도 이제 쓰고 있다. 사실 저는 뭐 아이돌 그룹이 발매한 LP는 뭐 가진 게 없는데, 인디 계열에서 이렇게 새 앨범을 그 LP의 형태로 발매한 것 중에 아까 보여드린 앨범들이 그런 경우인데,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예약 판매 혹은 비슷한 형식으로 발매한 것들을 좀 갖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이제 음악을 듣고 즐기는 문화는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곳들이 이제 음악을 테마로 한 카페나 펍 같은 곳일 거예요. 우리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인천 전체로 보면 중구 계양장 일대에서 이런 움직임이 제일 많고요. 우리 연수구로 한정 지어 보면은 연수역 일대나 혹은 뭐 송도국제도시 일원에서 이런 LP 펍들이 꽤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몇몇 곳은 가봤고요. 마침 한 곳에서 촬영 허락이 나서 좀 갈 수 있었어요. 사실 LP만 트는 곳은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아날로그에 대한 운영자의 좀 애정이 엄청나더라고요.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펍을 운영하다가 세대 간 소통의 모습 같은 것도 간간히 보시나 봐요.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고 음악들을 많이 접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공존하고 같이 공감하고, 부모님들 역시 굉장히 개방적이고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저는 이거 예전에 인천 지역 기자였지만, 그걸 하기 전에는 그 음악 전문 잡지 오이뮤직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음악 평론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뭐 그 일을 간간히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인연 중에 인천 분들도 몇 분 계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인천에서 지금 교사, 선생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김성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사실 부업으로 음악 평론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제가 오이뮤직 상근 기자로 활동할 당시에 교보문고에서 찍어내던 음악 매체 핫트랙스의 비상근 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알게 됐던 거죠. 지금 김성환 씨가 한국 대중음악상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루트를 통해서 음악 팬들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김성환 씨는 주변에서도 LP를 많이 사 모으는 걸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몇 명만 갖고 있는 그 레어 아이템들을 꽤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제가 알기로는 아내분한테 용돈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집에서 용돈 받는 걸로 이거 사는데 다 쓰나 봐요. 농담이고요. 그만큼 LP라는 매체에 대한 그 어떤 애정이 있는 거겠죠. 그 대중음악 시장에서 형태가 있는, 흔히 피지컬 앨범으로 부르는 그 미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그래도 좀
그 시장에선 꽤나 있었고요. 그것이 디지털 음원에 장악된 음악 시장에 대해 LP를 듣는 본인으로선 뭐 나의 방식은 다른 음악 팬들과 달라라는 식의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힙하다는 인식을 좀 하게 되는 걸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이제 이 LP라는 매체가 매우 빈티지함으로 다가서는 물건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또 힙스러운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본인이 직접 손에 만지고 지금 들을 수 있고 또 그 사이즈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날로그 방식으로 재생을 한다는 그 매력을 본인들이 느끼니까 LP를 한번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은 LP로 사가지고 들어보자라는 욕구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LP는 CD나 그 이상의 해상력을 자랑하는 디지털 미디어, 그러니까 뭐 SACD나 뭐 XR-CD 혹은 뭐 마스터링 퀄리티 사운드 뭐 이런 매체들이 있는데 그런 디지털 미디어에 비해서는 음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혹자는 이게 뭐 아날로그 미디어라는 이유로 뭐 무조건 음질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감상 방식에 있어서 내가 음악을 듣는데 음질이 최우선이다. 뭐 그렇게 따진다면 이 LP는 사실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음향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그건 너무 잘 알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아는 저도 똑같은 앨범을 이렇게 CD로 LP로 갖고 있어요. 이건 김현철 씨 1집인데 CD로도 LP로도 이렇게 있는 거죠. 뭐 이거 단순한 수집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수집을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다 들어보는데 이렇게 음반을 걸고 들어보는 그 행위에 대한 감성과 차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그게 아마 LP를 비롯한 뭐 아날로그 음원들이 다시금 대중들한테 각광받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엔 오디오를 구입한다고 하면 무조건 대리점에 나가야 했었죠.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 LP, 뭐 음반이나 뭐 턴테이블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플레이어의 구입에 대한 가이드가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메일로 물어보시면 답해 드릴게요. 뭐 메일 주소 띄워놓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 집에서는 개인 공간만 있으면은 이제 이런 LP를 감상할 수 있을 거고 연수구 관내에서도 이런 LP를 테마로 하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한번 탐방을 재미삼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 영상이 연수 리포터 3기로 활동한 저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그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이모저모를 조명하고 전달해 드릴 수 있었는데 비록 몇몇 영상을 통해서는 좀 항의도 받긴 했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아주 행복했다는 말씀 전해 드릴게요. 또 훗날 이런 거를 또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구민 여러분들 이때까지 감사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